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가슴 운동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가슴은 전부 다 제 가슴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부는 타고난 가슴이고요. 일부는 만들어진 가슴이라는 거죠. 빠졌을 때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부분에 제 가슴이 있고요. 윗부분은 가슴 골부터 시작해서 근육까지 만들어낸 가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살이 찌니까 지방이 조금 붙어서 진짜 가슴처럼 진짜 윗가슴이 볼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가슴이 큰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한 자릿수까지 빼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헬린이 때는 여자들은 가슴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여자는 가슴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하지 않다가 이렇게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회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가슴 운동을 제대로 자극 주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가슴 운동은 어렵다, 자극을 모르겠다 하셔서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팔만 움직여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제대로 자극이 갈까요? 가슴 근육의 해부도를 잠깐 보시면 대흉근은 흉골 전체에 붙어서 팔로 주행하는 근육이고요. 근육의 결과 기능에 따라서 세 부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능은 어깨 관절의 굴곡, 외전, 하인이라는 기능과 상완, 다시 말해서 윗발뼈의 내회전, 신전, 수평 내전, 굽힘,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쇄골뼈와 가슴뼈, 윗팔을 고정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잘 숙지가 안 되신다면 어깨 관절과 팔에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고 크게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 근육의 또 다른 근육인 소흉근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흉근을 드러내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견갑골의 오구돌기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늑골 3, 4, 5번에 붙는데요. 견갑골을 아래쪽, 안쪽, 앞쪽으로 당기거나 호흡에 관여하는 보조근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대흉근을 보조하는 기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육의 모양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자극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근육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슴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후에 진짜 실전에서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슴 운동은 크게 프레스와 플라이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프레스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두 개의 관절을 쓰면서 강하고 무거운 무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많은 과부하로 인한 많은 손상을 유발하면서 크기와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플라이는 어깨 관절 위주로 쓰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무게를 수행하게 되고, 또한 모아지는 동작을 통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운동에서 프레스와 사레레가 그렇듯이, 또는 하체 운동에서 스쿼트와 킥백이 그렇듯이, 다관절 운동은 강한 무게를 수행하면서 볼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인 것이고요. 단일 관절 운동은 약한 무게를 수행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부위의 운동이든 관절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성격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자극을 가슴에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후인하강을 해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뼈를 뒤로 모은 후에 하강, 끌어내리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후인하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케이트가 발견한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육은 최대한 노출의 정점에 놓이는 부위가 최대의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가장 자극을 받는다는 간단한 개념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트가 정말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잘난 척이 수업보다 더 긴 거 아시죠? 근데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도 여러 분야의 운동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가장 튀어나오게 가슴을 내밀어야 그쪽으로 자극이 최우선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엄청 내미는 자세가 견갑골의 후인하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후인하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의 생성 원리는 이완 수축으로 인한 근육의 미세 손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극을 제대로 줄 거냐면 이완을 많이 시키면 좋은 거고요. 수축도 잘 강하게 잡아주시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팔만 쓰시는 헬린이 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완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완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신장성 수축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활시위를 예로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활시위를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팔 시위가 당겨지려면 팔을 뒤로 당겨야 하는데요. 특히 팔꿈치가 꺾여 당겨질 때 팔 시위는 강한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강한 힘이 발생할 수 있는 힘점이라는 곳을 팔꿈치를 꺾어서 당겨오면서 인위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팔을 핀 상태로 뒤로 당겨서 어깨 관절 정도에서 힘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뒤에서 힘점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또한 이것은 모든 웨이트의 지렛대 원리에서 통용되는 모멘트 암이라는 것을 길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모멘트 암은 힘이 발생하는 힘점과 힘이 받아지는 작용점이라는 곳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멘트 암을 길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완의 거리를 멀게 설정하기 때문에 근육의 손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힘점과 작용점이 길어지면서 강한 힘이 발생하는 지렛대 원리로 인해 근육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팔 시위처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팔꿈치로 긴 모멘텀을 만들어서 강한 힘을 발생시키는 동작 중에 하나가 펀치를 치는 동작인데요. 펀치를 가장 강하게 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동작을 하나요? 팔꿈치를 뒤로 많이 당겨서 긴 모멘텀으로 인한 파열적인 힘으로 펀치를 치려고 하죠.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길게 늘리면서 강한 힘을 발생시키려면 팔꿈치를 뒤로 많이 당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버하는 수준으로 동작을 좀 크게 하셔야 자극이 제대로 갈 거예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최대의 텐션과 강한 저항이 걸리는 하나의 포인트를 겨드랑이가 충분히 늘어났느냐 하는 것으로 아주 체크를 해보는데요. 겨드랑이가 자극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한 겨드랑이와 비교적 인접해 있는 소흉근에도 충분히 자극을 주고 있느냐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부 근육이지만 강화가 된다면 표층 근육의 볼륨에 적게나마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기능적으로도 발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의 속도 또한 중요한데요. 이완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근육이 찢어지도록 천천히 당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무게가 걸리고 텐션이 제대로 걸릴 약간의 퍼즐을 두고 수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텐션이 걸리는 정점의 구간에서 아주 미세한 약간의 멈춤을 주시고요. 팔꿈치로 제대로 각을 잡아줬으면, 다시 말해서 팔꿈치로 최대의 저항이 걸렸으면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의 자세를 정리해보면 등받이에 등을 딱 대주신 상태로 후인하강을 만들어서 가슴이 최대의 노출의 정점에 놓이게 해주시고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보내서 천천히 늘려주는 겁니다. 팔꿈치로 각을 딱 잡으면서 최대한 늘어났다면 최대한 퍼즐을 주셔서 그 지점에서 무게가 제대로 걸리고 텐션이 제대로 걸리면 그때 밀어서 수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적으로 팔의 각도가 너무 솟아있으면 어깨를 되게 많이 쓰게 돼서요. 팔이 어깨 선상보다는 낮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팔을 잡았을 때 바를 좀 부러뜨린다는 느낌, breaking the bar라는 느낌을 주시면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어깨가 솟지 않고 팔의 레벨이 적당히 맞으려면 의자가 너무 높지 않은지, 의자를 세팅할 때부터 또는 너무 낮지 않은지 봐야 하는데요. 앉았을 때 머신의 손잡이가 가슴의 레벨과 어느 정도 맞아지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플라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손잡이가 가슴 레벨에 맞게 의자 높이를 세팅해 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등받이에 등을 밀착시킨 후에 가슴이 노출의 정점에 놓여서 말해서 가장 튀어나와 최대 자극 부위가 될 수 있도록 후인하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초의 자세를 잡는 데는 노출의 정점이라는 개념에서 후인하강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한데요. 이후 동작 수행 시에는 주된 동작보다 후인하강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려다 보면 타 부위 근육들의 협응력이 자연스레 발생이 안 되고요. 동작이 부자연스럽거나 무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부상이 따를 수도 있어서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웨이트에서 종종 강조를 하는 숄더 패킹의 부작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 또한 가슴 근육이 최대한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팔꿈치를 최대로 뒤로 당기면서 각이 잘 잡혔으면 그 지점에서 무게가 완전히 걸리도록 약간의 퍼즐을 주신 후에 팔을 펴서 모아 수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플라이 동작은 제 경우에 가슴골을 만들어준 1등 공신으로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모아주시는 느낌을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팔 안쪽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가슴을 누른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수축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여성분들은 가슴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인 가슴을 팔 안쪽으로 눌러서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의할 점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각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각이 안 잡혔다는 것이 힘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어서요. 폐의 텐션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각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각을 잡는 것은 팔꿈치가 떨어지면서 흐느적거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각으로 뒤로 당겨주셔야만 폐의 이완의 거리를 만들면서 근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가슴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앞으로 종종 덤벨과 덤벨을 이용한 베리에이션 동작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가슴 운동이나 벤치프레스까지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못하는 동안에도 기다려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연습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먼저 가슴 운동의 종류는 프레스와 플라이 계열로 나눈다고 했었고요. 프레스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두 개의 관절을 쓰면서 강하고 무거운 무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과부하로 인한 많은 손상을 유발하면서 크기와 볼륨에 관한 운동이 된다고 했었고요. 플라이는 어깨 관절 위주로 쓰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무게를 수행하게 되고요. 모아지는 동작을 통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가슴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웨이트에서 이렇게 다관절 운동은 관절의 개입수가 많으면서 많은 무게를 수행하게 되고 볼륨을 키워줄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단일 관절 운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수행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성격의 운동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어깨 운동과 하체 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다른 운동할 때도 유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레스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슴이 노출의 정점에 놓여서 다시 말해서 가장 튀어나와 최대의 자극 부위가 될 수 있도록 후인 하강을 만들 건데요. 후인 하강은 날개뼈를 뒤로 모은 후에 내리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최초의 자세를 잡을 때는 유용하지만 동작 내내 신경을 쓰다 보면 협응력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인 동작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인 하강을 만든 후에는 팔꿈치가 뒤로 꺾여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팔꿈치를 당겨서 인위적으로 힘점이라는 곳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힘이 발생하는 힘점과 힘이 받아지는 작용점 간의 저항 거리, 다시 말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길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저항의 거리를 길게 하면 근육을 길게 찢어낼 수도 있으면서도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활 시위를 당길 때와 펀치를 칠 때 팔꿈치가 뒤로 많이 왔다가 활을 쏘거나 펀치를 치게 되면 강한 힘으로 치게 될 수 있죠. 이러한 원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운동의 속도는 근육이 찢어질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는데요. 이완과 수축의 속도는 2대1 또는 3대1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어날 시간을 주고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모든 웨이트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서요. 이번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가 뒤로 당겨졌으면 무게가 걸릴 시간을 두고 수축을 하는 게 좋아서요. 이완의 정점에서 약간의 퍼즐을 두신 후에 수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가슴이 노출의 정점에 놓여 다시 말해 가장 튀어나와 최대의 자극 부위가 될 수 있도록 후인 하강을 만들어줍니다. 가슴 근육이 최대한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역시나 팔꿈치로 각을 딱 잡아서 최대한 뒤로 당겨주시고요. 또한 최대 이완 지점에서 무게가 충분히 걸릴 수 있도록 약간의 퍼즐을 두고 수축하시는 것까지 비슷한데요. 특히 플라이 동작은 가슴골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잘 모아주시는 느낌을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팔의 안쪽으로 실질적인 내 가슴이 눌린다는 느낌으로 수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스와 플라이를 할 때 공통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의자의 높이를 세팅하실 때 손잡이가 가슴 레벨에 맞아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등받이에 등을 잘 대고 가슴을 펴서 후인 하강을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건 팔꿈치가 뒤로 당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힘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면서 저항의 거리를 길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팔꿈치가 떨어지면 그 자극을 최대화할 수 있는 힘점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정확한 각으로 뒤로 당겨질 수 있도록 각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어깨가 너무 솟으면 어깨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바를 잡았을 때 바를 부러뜨린다는 느낌, breaking the bar라는 느낌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참고사항들도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점 정리 시간이었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